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웅성우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다가오는 저의 생일 8월 25일 생일을 맞이해서 미역국을 또 끓여보고 또 케이크도 만들어보고 내 생일날 내가 만들고 내가 축하하고 그리고 위로 분들도 나 혼자 축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혼자 축하하는 게 좀 이제 외롭겠다 싶으면은 이제 집에서 같이 박수 쳐주시면서 이제 얘기 같이 들어주시면서 함께 생일 축하를 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와. 일단은 제가 요리를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요리를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미역국을 또 끓여본 게 제가 언제였더라? 몇 년 됐어요. 엄마 생일날 누나는 미국에 있어서 원래 보통 누나가 이제 집에 있으면은 누나가 좀 이렇게 생일을 이렇게 하면서 뭐 미역국도 끓이고 했었는데 누나가 없으니까 나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미국에서. 엄마 생일을 좀 미역국도 끓이고 챙겨줘라. 그래서 알겠다. 새벽에 엄마 자고 있을 때 몰래 거실에 나와서 혼자 레시피에 누나가 보내준 그 어느 카페 블로그 같은 거 이렇게 보면서 어설픈 실력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고 있는데 제가 막 이렇게 만드는데 서투니까 막 달그락달그락 소리 나고 와당탕탕 소리가 나니까 엄마가 이제 잠에서 깨서 뭐하니? 이러고 나와서 미역국을 끓인 걸 본 거죠. 그래서 엄마 생일이라고 미역국 끓인 거냐? 맞다. 들켜버렸다. 그랬던 일화가 있는데 그때가 아마 처음 끓여본 것 같아요, 미역국을. 근데 엄마가 맛있다고 해줬어요. 저도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하면 잘하는 미역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들어 볼 미역국은 여기 이렇게 보면서 제가 잘 모르니까 여기에도 또 미역국 만들기 또 이제 재료와 이런 또 레시피가 있어서 잘 보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 나. 자꾸 그 알아요? 생일상 혼자 다 거하게 차려놓고 혼자 앉아가지고 그 울고 있는 그 그림 있는데 그거 알아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울고 있는 거 그런 느낌인데 그러지 않고 이제 또 앞에 이제 또 위로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역국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재료는 소금, 그리고 참기름, 그리고 다진 마늘, 그리고 미역은 미리 끓여놨고요. 그리고 소고기, 국간장. 제가 또 소고기 미역국을 굉장히 좋아해서 소고기 미역국을 또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소고기 양지를 참기름 한 스푼과 함께 볶아준다. 이게 왜 떨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소고기 양지를 제가 원하는 만큼 넣어볼게요. 자, 소고기를 넣을게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참기름. 참기름 한 스푼 넣었습니다. 자글자글 볶아줍니다. 잘 하고 있는 거 맞죠?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냄새는 좋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핏기가 없어지면 불린 미역을 넣습니다. 불린 미역을 넣었는데 어디 보자. 이거 잠깐만. 자, 불린 미역을 넣어 보겠습니다. 얼마나 넣었지? 잘 불려졌죠? 그러고 이제 국간장 2큰술을 넣어줍니다. 국간장 2큰술. 자, 1큰술, 2큰술. 자, 이제 다시 볶아주겠습니다. 자, 어디 보자. 제일 최근에 촬영한 사진은 내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것은 아마도 제주도에서 창범이 형이랑
성산일출봉 갔을 때 찍은 사진이 아마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일 거예요. 제주도에 이제 한 달을 생활을 하다 보니까 되게 길어지면서 뭐 촬영하면서는 이쁜 곳 뭐 이런 곳 저런 곳 많이 다니기는 했지만 뭔가 쉬는 날 나가서 이렇게 돌아다니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좀 나가보자. 성산일출봉 굉장히 사진으로 보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창범이 형과 함께 거기서 가서 올라갔어요. 근데 그러니까 아래서 봤을 때는 별로 높아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올라가는데 땀이 엄청 나는 거예요. 게다가 검은 바지와 검은 티를 입으니까 열이 그냥 그대로 다 이제 흡수시켜 버려가지고 막 푹푹 찌고 땀이 엄청 나고 운동을 제대로 했어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그 와중에도 좀 이쁜 풍경들이나 그런 것들이 보여서 사진도 좀 찍고. 이거 된 건가? 살짝 데쳐졌다면 물을 적당량 붓는다. 이거 잘못했네. 살짝 데치고 물을 부었어야 되는데 그냥 막 지금 다 하고 있었어. 미역이 잠길 정도. 근데 이거 찬물인데 이거 괜찮은 건가? 미역국에 이제 물을 넣었고요. 미역국이 이제 끓는 동안에 또 저에게 할 일이 있죠. 바로 케이크 준비를 해야 돼요. 이렇게 지금은 좀 내추럴한 상태로 이제 재료들이 있어서 과자를 넣고 과자를 산산조각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생일날에는 무엇을 하나요? 글쎄요. 요즘에는 근데 그 생일이라는 예전처럼 파티를 하고 뭔가 엄청 그렇게 되진 않는 것 같죠. 몇 년 전부터 작년에는 생일날 새벽까지 촬영을 했었고 이번 생일에도 아마 제 예상으로는 촬영이 있게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때가 딱 한창 바쁠 시기라서 꼭 생일 때쯤이 한 8월쯤에 참 바쁠 때인 것 같아요. 뭐 누구나. 그래서 그럴 때마다 팬분들께서 생일 축하를 많이 해주시니까 뭐 예를 들면 팬미팅이다, 콘서트다 이러면은 거기서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주고 해서 그때서야 그냥 나 생일이구나 하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거하게 파티를 하거나 막 놀거나 이러기에는 또 뭐 파티라는 생일 파티보다는 그냥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진 마늘을 넣어줄게요. 좀 끓고 나서 이 정도 넣으면 될까요? 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미역국이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소고기도 이렇게 있고요, 미역도 있고 다진 마늘도 넣고. 물이 이게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싶지만 아닐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물을 이렇게 이 정도 조금만 더 끓이면서 마지막으로 소금 간을 넣어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자,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이거 뭐지? 소금 간을 하면 괜찮아지겠죠? 맛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아무 맛도 안 나요. 미역 본연의 맛이 나요. 액젓을 넣어야겠다. 액젓을. 오고.
나 망했어요. 어떡해? 점점 1인분에서 2인분이 되고 2인분에서 3인분이 되고 3인분이 4인분이 되는 이 정도 양이면 뭐 판타지오 식구들 다 같이 먹을 수 있죠. 이래서 엄마가 깼어요. 이래서 엄마가 깼어. 그때 맛있었는데 왜 이렇게 됐지? 뭐가 문제일까? 간을 한 번 더 봐보겠습니다. 이상 완성이 됐습니다. 와! 자, 이렇게 파란만장한 미역국 만들기가 완성이 되었는데, 완료가 되었는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 먹어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맛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굉장히 맛있고.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맛 평가를 위해 특별한 한 분을 모셔봤는데요.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준셀럽이시죠. 굉장히 맛에 민감하시고 예민하시고 굉장히 이런 일가견이 있으신 그냥 엄청난 분을 모셨습니다. 모시기 어려웠는데 그래도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다행히도 좀 이분을 모실 수 있었고 저의 생일 미역국을 한번 시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셨습니다. 어렵게 모셨습니다. 손창범 매니저님입니다. 이거 먹으면 돼요 그냥. 평가만 해주세요. 좀 더 뭔가 뭘 이런 넣을까요? 걸좀더 액젓? 그만 넣어야 될 것 같고. 소금? 소금을 좀 더 넣어볼까요? 요 정도?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새 그릇에다가 다 드실 거죠? 왜요? 맛 평가를 해주세요. 디테일하게. 고기는 어떻고 미역은 좀 어떤 것 같고 간이 좀 어떻고 간은 저는 괜찮아요. 만족스러운 점과 아쉬운 점 이렇게. 밥 하나 데워요? 저는 맛있어요. 전 미역국 항상 짜게 먹었었는데 이거 먹으니까 심심하게 먹어도 미역국이 맛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다 아쉬운 점. 아쉬운 점. 아쉬운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미역이나 뭐 고기 익힌 거나. 괜찮아요. 자, 그러면 가져가서 드세요. 자, 미역국 옹성우 생일상 소고기 미역국 완성! 한번 먹어봐야겠다. 네, 이제 맛있다고 소문난 그 성훈의 미역국을 마무리 짓고 이제는 생일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미역국으로 약간 한국적인 걸 해봤다면 또 이제 케이크로 좀 이제 글로벌하게 이렇게 해볼게요. 이런 몽쉘과 초코파이 위에다가 각종 이렇게 중탕한 초콜릿으로 이렇게 뿌려서 그 위에 이제 각종 토핑들을 해서 이렇게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어봐서 또 다 같이 또 먹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게 있다면은 이렇게 파스타면을 삶아서 케이크 위에 올려서 파스타 케이크를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거 먼저 이렇게 올리면 되겠죠? 저는 몽쉘을 좋아하니까 초코파이를 밑에다가 깔고 위에다가 몽쉘을 할게요. 이렇게 올리고 그 위에 몽쉘을 여기 위에다가 이제 중탕한 초콜릿을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하나 하면서 할게요.
본인은 생일날 위로들끼리 모여서 파티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본 적이 있죠. 많이 봤어요. 저는 또 그런 것들을 잘 찾아보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내 생일날 나 없이 생일 파티하는 그게 처음에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나 없이 생일 파티를 해요. 막 케이크랑 해서 내가 당장이라도 올 것처럼 꾸며놓고 뭐 영상도 이렇게 틀고서는 생일 파티를 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기분이 되게 묘했었어요. 내가 없지만서도 곳곳에서 각지에서, 해외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이곳저곳에서 나의 생일을 축하해 주는 게 흔히 경험해보지 못할 일이다, 감사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어요. 뭐 지금은 위로분들의 선물을 이제 마음으로 편지로만 받고 있지만, 그 전에도 이제 선물 같은 거 해주실 때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간직하고 있고, 막 카페 이벤트 같은 것도 생일만 되면은 또 이거 곳곳에서 하고 있어서 그럴 때마다 어디 촬영 가거나 근처에 있으면은 꼭 가고 싶더라고요. 막 뭐 예를 들면 홍대를 촬영을 갔다. 근데 홍대 쪽이면은 요즘에 생일 시즌이니까 그거 하고 있지 않을까 하고 검색을 해봐요. 옹성우 생일 이렇게 카페 이렇게 치면은 어디 곳곳에 하는 데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 근처에 있다 하고서는 슬쩍 지나가면서 보고 가기도 하고, 뭔가 들어가서 하기는 뭔가 민망한데, 왜냐면은 내 사진으로 다 도배가 되어 있는 카페에 내가 들어가는 게 참 이제 민망해요. 너무 좋고 해서 그냥 멀찍이서나마 이렇게 좀 보고 지나간 적도 있고, 그래서 저기 저렇게 축하해주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하면 되지? 일단은 오레오를 이거를 쿠키를 좀 위에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또 이런 걸 좋아해요. 과자나 빵이나 사실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음료를 되게 달게 먹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오레오 쉐이크 같은 거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 뭔가 군것질을 과자 이런 걸 하진 않지만 음료에서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 느낌으로다가, 화이트는 아니지만 자, 풀어볼게요. 근데 제가 이런 거에 좀 미적 감각이 좀 떨어져서 되게 관상적으로는 되게 별로일 수 있는데, 어쨌든 의미가 중요하잖아요. 모양보다 맛과 의미가 중요하니까. 자, 이걸로 이쁘게 위에다가 솔솔솔솔. 요즘 가장 빠져있는 취미가 있다면 요즘에 가장 빠져있는 취미, 요즘에는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촬영하고 드라마 촬영하고 쉬는 날에는 체력 보충을 위해서 집에서 그냥 푹 쉬기 때문에. 근데 드라마가 시작하기 전에는 제가 하나 빠진 게 하나 있었는데, VR에 좀 빠져가지고 굉장히 VR을 즐겁게 즐기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제가 상상했던 이상으로 많이 이 기술이 발전했더라고요. VR 그게. 인터넷에서 VR 게임 같은 걸 어쩌다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와,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게임의 퀄리티도 그렇고 뭔가 그 안에 있는 구성 자체가, 이게 VR 게임으로 이게 구현이 벌써 됐다고? 이걸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제가 그걸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구입을 해서 방에 이렇게 방 하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대 이렇게 설치하고 저기 대 설치해서 양쪽에 센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센서가 나를 이렇게 잡아요. 나를 이렇게 내 모션을 감지를 해. 내 앞에 막 상자가 이렇게 와. 그 음악이 나오면서 그걸 막 가르면서 막 이거를 가를 때마다 여기 진동이 와요. 웅웅. 그래서 가르면서 진짜 거물로 뭔가 가르듯이 게임을 하는데 너무 막 스트레스도 확 풀리고 신기하더라고요. 막 좋은 풍경 같은 데 가고 싶다 그러면 검색해가지고 바닷가를 가보고 싶다 그러면 바닷가 검색해서 보면은 막 내가 바닷가에 있어. 막 소리도 막 들리고 너무 신기해서 그거에 좀 푹 빠져가지고 집에서 혼자 이렇게 VR 끼고 이렇게 혼자 놀다가, 또 요즘에는 촬영을 하느라고 많이 즐기지는 않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신기하고. 위에 꽂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지. 여긴 초를 꽂아야지. 그냥 집어먹는 걸로 하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케이크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 마무리로 초만 꽂으면은 완벽해지겠는데요. 짜잔. 자, 이제 마무리로 초를 꽂고 거기 위에 불을 붙이고 노래를 부르고 하면 끝이겠죠? 초를 몇 개 해야 되지? 내가 26이니까 가운데 2개, 바깥에 6개 할게요. 망한 생일 파티 그 케이크 같다. 약간 내가 생일 케이크 만들고 내가 초 꽂고 내가 불 붙이고 내가 노래 부르고 내가 다 하는 자체 생일 컨텐츠 자체 생일 축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 같이 해주세요.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생일 축하합니다. 와. 아, 이렇게 민망한 일이었구나, 이게. 네, 이렇게 직접 생일상도 차려보고 미역국도 끓이고 케이크도 만들어보고 굉장히 서툴고 좀 투박하고 어색하고 그래서 즐거웠습니다. 뭔가 처음 해보는 경험이었고 또 위로분들도 이런 내가 이렇게 케이크도 만들고 뭐 미역국도 만들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즐거워하셨으면 좋겠고 즐거워하실 것 같아서 뿌듯한 옹성우의 생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생일은 정말 태어난 거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이렇게 특별한 날을 만들고 뭔가 축하해 줄 만한 일을 그런 게 좀 많지 않잖아요. 1년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일도 하고 뭐 열심히 뭐 어떤 것도 준비하기도 하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일 파티라는 것은 태어난 것만을 축하하는 의미가 아니라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마음 놓고 나의 뭔가를 축하하고 다 같이 기뻐하는 걸 만들고 싶은 게 좀 더 큰 것 같아요, 의미적으로. 그래서 위로 여러분들도 여러 곳곳에서 나의 생일을 축하해 주면서도 또 그런 즐거운 1년에 한 번쯤 있을 만한 그런 즐거운 일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그런 좋은 즐거운 마음을 또 공유하시고 스트레스도 풀고 뭐 묵혔던 게 있다면은 또 이렇게 즐거운 행복한 일로서 다 같이 이렇게 리프레시하는 리프레시하는 그런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생일도 축하하고 위로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모두의 생일을 축하드리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나날들을 다 모두 응원하고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o me. Okay. I'm good. I feel good. Yeah.